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말뚝에 문제가 나오면 맨 첫 페이지에다가 자기가 쓸 수 있는 만큼 써요. 쓰는데 정리가 돼야 되겠죠. 내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되는데 막 쓰면 안 되고, 먼저 말뚝이라고 하면 기초는 뭐라 그랬어요? 지지력과 치마량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뚝은 이제 얕은 기초하고 다르게 그 알 수 없는 집안 속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설계 때 반드시 고려해줘야 되는 게 있고, 이게 하중을 가하는데 동적 하중이 있고 정적 하중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항타를 때려서 할 거냐, 굴착한 다음에 그걸 넣어서 할 거냐에 따라서 집안이 갖는 어떤 변이라든가 전단 변형이라든가 어떤 교란의 영역, 그리고 배토, 비배토, 말뚝, 이 달라지고, 그리고 지중해 있는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에 따라 주동말뚝, 수동말뚝이 있어요. 그리고 주동말뚝, 수동말뚝은 이제 수평으로 가는데, 연직 하중에 대한 연직 지지력과 치마량, 거기에는 이제 QP하고 QS가 있다고 했죠. QP하고 QS가 이제 이연직으로 가는 하중을 얘가 어디서 받고 어디서 저항하고 하는 거를 QP하고 QS만 해도 이게 뭐 한 두 바닥이 나올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연직 축하중에 대해서 먼저 설계 지지력 Q월트를 구하려면 정연파동제로 구해요. 정역학적 지지력 공식하고 현장 시험에 의한 방법, 파동 방정식에 의한 방법, 동력학적 지지력 공식, 그 다음에 현장 재활 시험에 의한 방법, 이렇게 해서 구하는데, 이런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내가 이제 정리가 돼야 돼. 먼저, 자, 말뚝에 작용하는 하중은 요 4가지 하중이 있어요. 4가지 하중이, 아까 그 얕은 기초에서 Q를 쓸 때는 제가 요렇게 썼잖아요. 이 Q를 쓰지만 깊은 기초에서는 Q가 다르죠, 그죠? 깊은 기초에서는 대문자 Q를 씁니다. 이게 어떤 약속이에요.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여기에 지지력은 이 Q를 쓴다면 깊은 기초에는 대문자를 쓴다. 그리고 이 PW라는 거는 이 말뚝에 이제 워킹 로드라고, 말뚝이 작용한 하중에 대한 설계 하중이에요. PW는. 설계 하중 말 그대로 뭡니까? 이 상부에서 내려오는 상부 상제 하중, 활하중, 지진 하중, 뭐 교통 하중 다 포함해서 말뚝의 설계 하중이죠. 말뚝의 설계 하중을 산정을 할 때에는 요거를 만족해야 돼요. 4가지 힘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돼요. 먼저 축반향 압축 하중에 대해서 PW는 극한 지지력을 3으로 나눈 값이 허용 지지력이죠. 허용 지지력 안에 들어와야 되고, 허용 치마량 안에 들어와야 돼요. 축 하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축방의 인장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인장력을 검토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인장이라고 하면 말뚝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집안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이 기울기가 1대1로 올라와요. 이게 얘가 이렇게 뽑히려는 힘이 있어요. 1대1이 아니고 박을 때 융기가 1대1이고, 이거는 1대4다. 1대4. 깊이가 1이면 넓이가 1이면 깊이가 4. 깊이가 이게 1대4예요. 1대4. 요렇게 가죠. 요렇게. 이게 1이고 이게 4예요. 이게 인장말뚝. 뽑히려는, 이게 요만큼이 다 통째로 뽑히려는 힘이 있어요. 이거는 뭐 공식이 있으니까 보시는데, 축방향 인장에 의한 검토를 요거를 만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휨 모멘트는 여기 얘가 이 말뚝 두부를 중심으로 요렇게 돌아가려고 한다고. 이거는 주로 이제 상제 하중이, 활 하중이 어떤 모멘트의 움직임에 의해서 돌아가려는 휨 모멘트가 있죠. 이거는 이제 브람스가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요 4가지 하중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돼요.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축방향 압축하고 행방향을 가장 많이 보니까 이 2개에 대해서
만족해야 된다는 게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 요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자, 먼저 허용 지지력 안에 들어와야 되고, 설계 하중은. 치마량은 허용 치마량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횡방향에, 뭐, 이건 무슨 변이? 수평 변이. 이거는 뭐예요? 뭐예요, 허용 변이?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일어나는 변이에요. 변인데 이 말뚝의 변이는 허용 변이를 만족해야 돼. 이 변이 값이 뭐냐고. 축방향 같은 경우는 Q 얼터를 구하고 3분의 3으로 나눈 게 요 허용 지지력이에요. 근데 이 허용 변이는 뭐냐는 거지. 자, 말뚝이 있고 위에 상부 구조물 뭐 교랑 상판이 뭐 있다. 말뚝이 여기 밑에 있는데 얘가 변이가 일어나면 얘가 발생될 수 있는 변이가 있겠죠. 그죠? 얘 때문에 발생되는 변이. 그럼 이 허용 변이라고 하면 상부 구조물의 허용 변이입니다. 상부 구조물이 파괴가 되지 않을 그 범위. 그러니까 상부 구조물의 안전율도 뭐 얼마가 있겠죠. 그죠? 지진 하중, 뭐 하중에 있지만 이 말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변이가 상부 구조물의 허용 변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 보다 작아야 된다. 그리고 잘못했다. 이게 변이. 이 변이는 상부 구조물의 변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얘는 휨 응력, 이 말뚝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휘려고 하는 어떤 베타분의 1의 요 값을 중심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모멘트가 발생이 돼요. 심하게는 얘가 이렇게 휘지만 이 밑에도 막 이렇게 휠 정도의 어떤 모멘트가 있어요. 이 휨 모멘트, 허용 휨 응력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뚝의 응력은 이 말뚝 집안하고 말뚝에 작용하는 허용 휨 응력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요거 네 가지를 만족하는 이 PW를 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PI max는 뭡니까? 전체 이 말뚝 중에 가장 큰 힘을 받는 말뚝 하나는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예요. 곱하기 n을 하면 되겠죠. 그거는 Q allow 안에 들어와야 돼요. Q allow는 안전율을 얼트값을 안전율로 나눈.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는 방법. 그다음에 요거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동 말뚝하고 수동 말뚝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먼저 그 축 하중부터 보면은 축 하중부터 구하는 방법. 정연 파동제라고 했어요. 정역학적 지지력. 현장 시험이란 말은 그 설계 때 하는 집안 조사하러 왔을 때 설계 때 하는 간단한 시험을 말하는 거. PMT, SPT, CPT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현장 시험 이런 방법. 그다음에 파동 방정식. 파동 방정식은 뭐예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파에 의해서 그러니까 방정식을 가지고 그냥 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동력학적 지지력 공식하고는 좀 달라. 이것도 이제 어째 수치 해석인데 파동 방정식을 할 때 여기에다 뭐를 넣냐면 그 입력 물성치가 장비의 조건, 말뚝의 재료 조건, 말뚝의 뭐 어떤 하중 조건, 그다음에 집안 조건, 어떤 집안인지 현장 조사를 해서 나온 그 물성치들, 그다음에 장비가 항타가 어떻게 될 것이고 무게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파동 방정식을 무슨 프로그램에 캡웹 뭐 있죠.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게 파동 방정식이에요. 이건 설계 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설계를 해가지고 증명을 어떻게 해요? 현장 동제화 시험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죠. 여기는 동력학적 지지력 공식이 있어요.
이거는 엔지니어 뉴스나 뭐 힐리 이런 사람들이 그 말뚝에 해머 뭐 이거 가지고 단순하게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요즘 안 씁니다. 그죠? 그다음에 현장의 제한 시험 영향 방법. 제한 현장에 실제로 정제화를 하든 동제화를 하든 양방향 제화를 하든 간편 제화를 하든 어떤 구조물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얘는 시험 시공을 하거나 시공 도중에 하거나 두 가지로 해야 되겠죠. 일단 요거에 대해서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 하나만 가지고 가면은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으로는 제일 많이 써요. 제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그 이론이 이렇다. 여기는 말뚝이 있을 때 QS가 있고 QP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QAlt는 QP 플러스 QS가 이게 정설이란 말이야. 그러면 QP에 한 그 QS야. 이건 뭐야? 그냥 얘가 QP AP 여기에서 오는 요 QP하고 요 면적하고 곱한 더하기 QS 시그마 FS AS 요 주면으로 오는 모든 이 주면이 받을 수 있는 요 면적에 대한 저항력이죠. 이 면적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요 표면적이 받는 저항력이 FS란 말이야. 이거 FS를 구하는 또 식이 쫙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사질토냐, 점성토냐, 간단하게 SPT 가지고, N치를 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있고, 뭐 CPT 가는 또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 요거 하나만 해도 한 바닥 나와요. 쓸 게 엄청 많아요. 그죠? 그거에 따라서 어쨌든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은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이 틀리다 하더라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일단 이걸 해서 그게 된 입력 물선치를 현장 시험에서 다 제대로 구해서 넣어야 된다라는 게 주의사항이 되겠죠. 그러면 자 먼저 이제 축방향 압축은 구하는 방법이 정령 파동제가 있어요. 정령 파동제가 각각의 어떤 물성치들을 어떻게 하는지 또 나와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치마량을 기준으로 치마량이 얼마일 때? 말뚝 직경의 10% 혹은 25mm 우리 요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말뚝이 2.5m야. 그럼 25cm까지 가요. 둘 중에 작은 값을 쓰겠죠. 말뚝 직경이 작은 거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말뚝이 하중만 그를 생각하는 거고 말뚝이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강말뚝 있고 일단 기성이 있고 현타가 있죠. 기성에는 매입과 타입이 있죠. 매입하고 타입하고 또 엄청난 또 내용이 있죠. 그리고 현타에는 종류별로 소구경, 대구경에서 쫙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에 따라서 얘네들에 따라서 이 또 적용되는 게 다 다르겠죠. 그리고 집안이 완전히 QS만 가지고 하는 마찰 말뚝이 있고 선단에 무조건 안반에 앉혀야 되는 선단 말뚝이 있고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또 메커니즘이 있고 그리고 현타는 안반에 지지할 때하고 풍화함에 지지할 때하고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있고 그리고 이 기성엔 또 강간이 있고 콘크리트 있고 뭐 합성이 있고 있잖아요. 강간일 때 계단이냐 폐단이냐 그리고 이 전체 다 시간 의존적으로 뭡니까? 릴렉세이션이냐? 타임 이펙트가 있죠. 릴렉세이션이냐? 셋업이냐에 따른 그러니까 제한 시험을 또 나눠서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지금 쓰려고 하면 자, 말뚝 전체에 대해서 이제 내가 요 정도의 그 머릿속에 어떤 그거는 가지고 있어야지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그 중에 묻는 게 뭐면은 개략적으로 써주고 당신이 묻는 거는 이 중에 이거 지금 내가 설명하겠다라고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지. 요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요 정도는. 말뚝 전체에 대한 자 하중이 이거에 만족하게 설계를 해야 돼요. PW를 구하는 게 여기에 대한 거는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설계 시 이제 이 하중을 다 만족을 해야 되고 설계 시에 그 하더라도 만족해야 되는 게 압축, 인장, 이음,
환경비, 시공, 시간, 무리, 말뚝의 치마, 부마찰까지. 합의 시신무말부를 이거를 해놓은 이유는 일단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 설계 시 고려사항 다음에 만족하는 게 설계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 이렇게 요 순서대로 나와 있다고. 그러면 설계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물으면 일단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서 얘기하는 애들은 다 나열을 해주고 그 중에 압축 하중은 이거고 인장 하중은 이건데 그다음에 이염에 의해서 이염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강간 중간에 강간 이염도 있고 요 두부 이염을 주로 얘기해요. 두부에 볼트식 뭐 무슨 식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이염을 해줄 때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초 푸팅을 칠 때 여기 말뚝하고 요 푸팅하고 이염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거동이 달라지거든. 거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이염에 대해서도 또 쓸 말이 많아요. 장경비 같은 경우는 이 말뚝 길이가 너무 길면은 수직도라든가 휨이라든가 이거 뭐 현타도 그렇고 강간도 그렇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또 시공에 따라서 뭡니까? 타입이냐, 이 매입이냐, 이거에 따라서 집안의 거동 특성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시간, 타임 이펙트 아까 얘기한 무리말뚝의 지지력하고 치마가 두 가지가 있죠. 무리말뚝의 지지력은 무리말뚝 때문에 지지력이 저하된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넘어갑시다. 무리말뚝의 치마량 구하는 방법이 가상 케이스에 의한 방법이 있고 또 뭡니까 그 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치마에 대해서는 요거를 만족해야 된다. 이것도 이거는 이거에 속하지는 않겠죠. 그 치마에 대해서도 또 말뚝의 치마, 무리 말뚝의 치마, 그냥 단일 한타 말뚝의 치마도 치마량인데 무리 말뚝의 치마량이 훨씬 크게 나오잖아요. 그 치마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부마찰, 연약 집안일 때는 측방 유동과 부마찰 두 개 같이 쌍으로 묶어서 간다고 했죠. 부마찰력이 발생하게 되는 일단 정의는 뭡니까? 연약 집안에 말뚝 시공 시 그 위에 추가 성토를 하거나 지하수위 저하로 인해 지하수위가 저하돼서 집안 침하될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해줘야 되고 부마찰의 중립적인 구하는 방법과 그런 대책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박을 때 거동에 대해서 축하중에 이제 뭡니까 파동 방정식을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잖아요. 파동 방정식을 할 때 이게 집안이냐 말뚝이냐 장비냐의 그 입력치를 넣을 때 그 입력 물성치에 대한 중요성 한환경이라고 한계 깊이도 있고 항타 시공 간이성 경시효과 구조물 기초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구조물 기초에 있는 순서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항타 파동 방정식을 구할 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해주라. 축하중은 그래요. 횡하중은 짧은이냐 긴이냐 주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이제 브람스의 이론으로부터 쫙 나오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시공 방법에 따라서 매입일 때는 원구멍이 요만큼이면 그를 굴착을 하면 얘가 안으로 밀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굴착 후 구멍 그리고 전단 영역이 요만큼 발생한다. 이게 끝인데 타입일 때는 완전히 다르죠. 원구멍이 이거면 타입일 때는 타입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이 더 밖으로 나가죠. 타입하고 나서. 그러면 교란 영역이 이만큼 발생할 것이고 전단 영역이 이만큼 발생하겠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천공을 하고 나서 말뚝을 넣고 그 시멘트 풀을 뭐 채워줘야 되겠죠. 그거에 그 영양 요소가 지지력에도 영향을 미칠 테고 그 마찰력에도 영향을 미칠 테고 치마량에도 영향을 미칠 테요. 얘는 어떻게 돼요? 이 단면으로 봤을 때 이만큼의 전단 영역이 있다. 자, 타입 말뚝입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전단 영역이 있으면 여기에 이 집안은 무슨 수평 토합을 받겠죠. 이 집안은
수평투합을 받는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무슨 말뚝? 베토 말뚝이라고 하죠, 베토. 얘는 비베토 말뚝. 그리고 뭐 H파일이나 방간파일이나 이런 거는 소베토 말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같이 갖고 가야 돼요. 타입 말뚝이 베토 말뚝인 거야. 그리고 타입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압력 구근이 형성이 된 여기에 대한 집안이 교란이 되겠죠. 이것 때문에 생기는 지지력의 저하. 그리고 하다 보면 이렇게 집안 융기가 되겠죠. 요 융기에 대한 것들. 집안이 말뚝을 이런 이제 무리 말뚝을 했을 때 요 집안 타입에 의한 집안의 융기는 1대 1로 산정을 해요. 융기양 요양 산정할 때 1대 1로 산정하고, 그리고 아까 인장 말뚝은 얘가 통째로 뽑히려는 거죠. 뭐 철탑이나 마풍화중이나 어떤 파랑이나 어떤 횡력을 받는 말뚝들은 뭐 인장을 검토를 해야 돼. 인장은 1대 4야. 하나 더 있었죠. 치마량 산정할 때, 말뚝 치마량 산정할 때 요 가상 K 이승 기초를 요 3분의 2 지점에서부터 쫙 내리잖아. 요 기울기는 얼마? 1대 2. 세 가지 그림을 그려도 이거 헷갈리지 않게 요거는 좀 외워 놓으세요. 자, 융기에 의한 건 1대 1. 인장 말뚝은 1대 4. 치마량 구할 때 가상 K승 기초에서 1대 2 기울기로 간다는 거. 이쪽 기울기죠. 얘는 이쪽 기울기, 얘는 이쪽 기울기예요. 그죠? 치마량 구할 때. 치마량 구하는 산정식이 있습니다. 어쨌든 말뚝의 이제 전체적인 이 개념이 이제 이건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봐야 되겠죠.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2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말뚝 설계 고려사항은 저금입니다. 압축, 인장, 이염, 장경비, 시공, 시간, 무리, 치마, 부마찰 등이 있고, 정의는 얕은 기초의 상계적이면 일반적으로 폭 깊이 4 이상이면 깊은 기초다. 연직, 압축, 하중, PW는 QA보다 작아야 돼요. QA는 안전율을 QU로 나눈 값이다. QP 플러스 QS인데 주면 마찰과 선단 지지력의 합을 안전율을 나눈 값이고, 허용 압축 응력 단면적을 나눈, 이거는 뭐 넘어가고, 허용 최대 치마를 일으킨 하중, 이 셋 중에 작은 값을 써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PW를 산정할 때 안전율을 나눈 값하고 치마를 일으키는 하중하고 단면적을 허용 압축력 나눴을 때 요 세 가지 중에 작은 값을 뭘로? Q 얼트로 써준다. 허용 지지력 산정 방법에는 정력학적 지지력 공수의 가장 기본적인 식이 AP, 시그마, QPAP, 시그마, FS, AS인데, 또 이 CNC, QNQ, AP고 C 알파 더하기 시그마 V, K 탄젠트 델타의 AS인데, 이건 주면 마찰, 요 말뚝의 주면에 이 마찰에 의한 요 값에 의한 뭐 K값이 나와주겠죠. 예, 이제 해주는 거고, 현장 시험에 의한 방법, SPT, CPT, PMT, 배인, 대학시험 정제야, 동제야, 정동제야, 가편동제, 뭐 양방향 뭐 있죠. 동력학적 지질공식, 힐리, 엔지니어링, 뉴스, 뭐 데니시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위프 해석하고, 시공시에는 PDA를 가지고 동제야 시험을 가지고 설계 시 이 파동 방정식을 증명을 해야 된다. 왜? 파동 방정식에 대한 게 그렇게 안 맞으니까 실제적으로 그 지말장 이 입력 변수 입력 내용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수평 하중은 세대 변이가 수평 변이가 이 허용 변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이 말뚝 하나에 n분의 HW는 수평 방향의 설계죠. n분의 h를 해서 hi 값이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그 탄성 지반 연속 보상, 그러니까 탄성 지반으로 하는 게 이게 이제 네 가지가 말뚝에 있어서 있고, 그 다음에 흑막이 벽체에 있고, 그 다음에 옹벽입니까? 흑막이 벽체, 말뚝, 그 사면에 억지 말뚝, 또 기초에 연선 기초에 윙클리 기초하고 다 똑같아요. 네 번 미분한 값이 결국 뭡니까? 하중이죠, 하중. 네 번 미분한 하중이 그게 이제 그 값이 하중하고 P하고 같다는 거예요. 뭐 어디에서? 여기에서, 요 특성치 여기에서. 말뚝은 여기에서, 요 점에서 쭉 넘어가 설계박 허용력 한계상터 뭐 관측 설계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구조물 기초의 순서대로 제가 지금 여기 나열을 해 놓은 거거든요. 깊은 기초 나오는 거. 이렇게 하고 작용하는 하중은 이런 게 있고 설계 시 검토사항 말뚝 본체하고 집안에 대해서 따로따로 각각 해줘야 된다. 주동, 수동 말뚝. 그 다음에 타입 메인 말뚝에 따른 천탁 융변수 지진 충격인데 이게 아까 요거에 대한 그림하고 처음에 요게 누구의 메이오프는 기초에서 메이오프는 요 세기 파괴가 이 집안까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요 그림을 가지고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테르자기는 여기에서 이게 근육 깊이 내에 하중을 눌러주기 때문에 이 전단 파괴가 위로 안 간다고 한 거고, 요거는 메이오프 폭 BA가 있으면은 요쪽으로 EB, 이쪽으로 EB만큼 교란이 전단 영역이 일어난다는 요 그림입니다. 요거를 이거하고 다 같이 어우러서 해야 되는 게 뒤에 보면 있어요. 그 다음에 부마 찰력도 또 한 페이지 나오죠. 엄청 많죠. 이제 이거는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이 정도만 알면 되는데, 깊이 들어가면 이제 부마 찰력을 내가 할 거다라면 부마 찰력에 대해서는 다 알아야 되지. 오늘은 이제 횡방향에 대해서 조금 제 설명을 많이 드릴 텐데, 그 뒤에 보면은, 부마 찰력에 대해서 있고, 동지아 시험, 파일레프트 있고, 그 뒷장이 이제 정력학적 4페이지가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을 구하는 방법을 구조물 기초에 있는 거를 제가 갖다 해놓은 거예요.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을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많아요. SPT로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이제 하는 방법이 사질토냐, 점성토냐 구하는 식이 다르고, 밑에 이제 현장 시험에 의한 방법은 SPT에서는 또 어떻게 구하고, CPT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하고, 동력학적 지지력 공식은 어떻게 구하고, 파동 방정식에 대한 거, 미프에서 타임 이펙트, 말뚝 특성치 이런 값들이 있는데 요거는 요 4페이지, 5페이지는 다 알아야 돼.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알파 CU, 9CU 뭐가 나오는데, 그 다음 장에 뭘 보시냐면 지금 6페이지 A3G에 있는 요 내용이 거의 이제 이 내용에 가죠. 그 좌측에 보시면 수평 하중의 변이와 지지력이 있는데, 최대 수평 변이가 수평 허용 변이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수평 지지력이 허용 지지력 안에 들어와야 된다. 수평 지지력 검토 방법이 이제 뭐예요? 대해피가 있는데 그 중에 해석적인 방법 중에 극탄피가 극한 지반 발력법, 탄성 지반 발력법, 복합 PY 곡선이 있는데, 이제 브람스가 한 이제 어떤 그 짧은 말뚝, 긴 말뚝으로 나눠서 자기가 주장한 내용을 근거로, 아니다, 창은 네가 얘기한 거는 짧은 말뚝에는 맞지만 긴 말뚝에는 맞지 않다 해서 나온 거고, 그거를 이제 수치 해석에서 복합 집안으로 이거는 이렇게 너가 둘이 얘기 못한 거는 요 PY 곡선으로 하면은 여기 나온다라는 거를 쭉 이제 설계 때도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먼저 수평 지지력 검토를, 특히 연약 집안의 말뚝은 연약 집안은 대부분 하지만 연약 집안의 말뚝을 이제 설계를 할 때 먼저 현장 시험 PMT 해가지고 그 수평 집안 지지력 개수를 구하고, 수평 최대 극한 지지력도 구하고, 그다음에 그 뭐 전단파 속도 이런 것들을 구해가지고 어떤 수치 해석의 입력 물성치를 찾아요.
PMT로 간단하게. 그래서 그걸로 지지력 검토를 해요. 그다음에 해석적인 방법으로 브람스의 이론으로 어떤 그 짧은 말도 긴 말 구분을 해가지고 최대 전단력하고 뭡니까? 전단력하고 하나는 뭐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최대 전단력이 어디에 있고 변이가 어떻게 되고 이거를 산정을 해요. 짧은 말뚝, 긴 말뚝, 말뚝머리가 구속됐냐? 아니면 자유냐? 아니면 점성토냐? 사질토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게 결국 뭐냐면 점성토는 최대 저항력이, 지지력이 9배의 집안의 비배수 전단 강도를 하면 아마 얘가 최대 지지력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전당력은 사질토는 KP 3배의 뭡니까? 수평토합 중에 수동토합 3배의 수동토합을 작용해주면 아마 최대 지지력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게 브람스 이론이에요. 그거 보면 수식이 3kpd 감마로 돼 있잖아요. 사질토에는, 점성토에는 9CU로 다 했잖아. 9CU가 뭐예요? CU가 집안의 비배수 전단 강도에다가 9배를 곱해가지고, 그게 아마 이 집안의, 점성토는 이 집안의 최대 지지력이 될 것이다. 한 거야, 그냥. 말뚝이 자유일 때는 힌지를 중심으로, 짧은 말뚝일 때는 얘가 아마 통째로 이렇게 집안에 의해서 말뚝의 변이가 지지력이 최대가 될 것이고, 긴 말뚝일 때는 집안이 변이되기 전에 말뚝이 먼저 부러진다. 말뚝의 어떤 변이, 휨 강성을 가지고 구분을 했다고. 짧은 말뚝일 때는 집안이 아마 집안이 이렇게 거동하냐, 이렇게 거동하냐에 따라서 이 지지력이 한계가 될 것이고, 긴 말뚝일 때는 그렇기 전에 집안이 움직이면 말뚝이 먼저 부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말뚝의 힘 강성이 지배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짧은 말뚝, 긴 말뚝은 그렇게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사질토, 점성토는 9배의 비배수 전단 강도냐, 3배의 수동 토합이냐 라고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단력이나 휘묵력을 말뚝이 두부가 구속이 됐다마는 그 붙은 기초가 있을 때는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움직이고, 자유될 때는 이게 짧은 말뚝 같은 얘가 이렇게 힌지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죠. 네, 얘가 구속이 돼 있으면 이렇게 아예 같이 움직인다고. 아니면 긴 말뚝일 경우에는 최대 전단력이 발휘하는 그 지점에서는 아마 이만큼 전단력이 올 것이고, 그래서 밑에 가서는 아마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말뚝의 힘 강성에 따라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기에는 강말뚝, 요까지 최대 전단력이 잘하는 요 베타의 1까지는 강말뚝으로 하고, 밑에는 뭐 PHC로 한다든가. 그래서 복합말뚝이 생성된 가장 큰 원인이라기보다 가장 큰 발달 계기가 그거죠. 요 베타분의 1, 이 지점에 전단력이 최대로 발생을 하니까, 브람스의 이론에 의해서. 요까지는 전단력도 버틸 수 있고, 어떤 힘 강성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복합 말뚝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아마 브람스의 이론에 의해서 나오지 않았을까. 5분 쉬었다가 이 전체를 보고 뒤에 상세한 브람스의 이론에 대해서 좀 할게요. 5분 쉬겠습니다.